조선일보가 한덕수 기각에 관한 정확하게 예측한 부분이 지금 화제입니다. 기각은 누구나 예측했다 하더라도 카카 둘의 인용 1은 이거 진짜 누가 흘린 거 아닌가 합리적 의심까지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취재한 소스의 배경은 말하지 않으면서 현재 윤석열 탄핵 관련 헌재 내부 구도는 5대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고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선고일이 연기된 상황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유시민 작가의 신경 안정제가 그리운 시점에 그가 인정한 차세대 신경맞추제 임경빈 작가의 해설이 SNS와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입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각하가 이제 소수였던 게 상당히 중요한 건 한덕수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이제 각하 의견에 일리가 있다라는 법조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는 이제 윤석열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윤석열은 이제 기각 쪽으로도 주장을 안 합니다. 왜냐면 기각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탄핵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퉈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다퉈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올수록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피청구인 쪽의 어떤 대리인단이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던 게 각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한덕수에 대해서도 각하를 안 해줬는데 훨씬 더 요건이 까다로운 윤석열을 각하를 해줄 가능성은 뭐 제로다.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셈입니다. 이제 오늘 그 사건 개요를 설명할 때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만 그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윤석열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라는 걸 인정할 만한 뭐 증거나 자료가 뭐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서 그 국무회의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그래서 위법적으로 계엄 선포가 된 거냐 아니냐를 별도로 이번 탄핵 심판 결정문에선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상되고 있던 내용이긴 해요. 이게 언론에서는 마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도 취재를 해보면 특히 판사 출신의 법률가들은 대부분 다 피해서 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역시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계엄 초기엔 윤석열과 군이 끝까지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났고 경찰과 소방까지 그들의 카르텔에 엮여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총리와 기재부 역시 본색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는 법원까지 윤석열 석방과 경호처장 구속 기각으로 그들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 와중에 종교계에서도 단순히 정광훈 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와의 깊은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실을 주요 언론사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축소 보도에만 급급하며 그게 어려워지니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온갖 기득권 세력이 총동원된 거대한 카르텔이 탄핵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이 탄핵을 저지하려는 이 거대한 벽을 민주당과 국민들이 힘겹게 뚫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선고를 시작으로 점점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부디 금요일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